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부터 슬슬 경기 침체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도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참았던 걸 이제서야 반영을 시키고 있고, 유럽은 어젯밤에 반영시키고 이제 어제 빠졌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일단 일부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드디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난 큰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굿 이즈 배드였다가 이제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관점이 일단 눈에 띄게 한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심을 할 때는 아닙니다. 이 계절의 변화와 같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이 증시나 금융시장의 변화를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나요? 하루 만에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니까 뭐 평균 기온이 뭐 15도, 20도에서 갑자기 뭐 35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어떤 그 변동성들이 있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일단 어떻게 싹 바뀌는 거잖아요, 계절이요. 그러니까 여름으로 변하기까지 많은 확인 과정과 그 와중에 엎치락 뒤치락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금융시장도 똑같은 논리로 계절의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지금 이제 굿 이즈 배드로 굿 이즈 배드에서 어젯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이렇게 넘어온 건데, 어젯밤에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난 건데, 이제 그래도 옛날에 이 굿 이즈 배드였던 이런 여파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제 배드 이즈 배드로 영원히 관점이 이제 완전히 딱 돌아섰다 라고 지금 도장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거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도 이제 어떤 고용 지표가 나올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차차 이제 검증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어젯밤에 일단 어떤 신호가 나타나긴 했다라는 거, 우린 이 점에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 신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도 그렇단 말입니다. 주식시장도 사실 지금 어젯밤에 뭐 하락을 하고 오늘 세계 증시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대부분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좀 하락했어요. 또 뭐 이틀간, 뭐 한 2, 3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근데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대부분 눌림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은 원래 지금 여기서 대부분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석은 지금 눌림시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 주식을 사야 될까?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눌림이 왔다.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이 왔다. 언제 주식을 살까? 이거를 원래 생각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뭐 제가 하방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석적인 투자는 아닌 거고,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검증을 기다리는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고위험한 투자인 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 뭐 위쪽에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드리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석은 주식시장 추세만 보면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맞습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이제 꺾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으나 아직 어딘가로 꺾이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뭐 저의 의견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일 수 있는 거고 사견일 수 있는 거고, 아직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전환된 것도 조금 검증이 필요한 거고,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검증이 좀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김칫국 먹으면 안 되고, 아무튼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이제서야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위험 투자 성향,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이 위험을 좀 많이 감수하는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뭐 물론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 고점 잡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좋은 가격에 내 포지션을 진입시켜보는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좀 무리하게 움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좀 하방 진입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약간 좀 모순적인 말이긴 하나, 어쨌든 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실 지금 당장 안 움직여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시장이 아무튼 꺾였단 말입니다. 일단 한번 의미 있는 어떤 그 의미 있는 변화 같은 게 일단 나타나긴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하방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아무튼 요즘 이런 이야기 드렸죠. 위험 관리해라. 하방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다행히 의미 있는 매도 신호가 이제 나와줬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내가 지난번에 위험 관리를 했었는데 시장이 오늘 쫄딱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잘 풀린 케이스인 거고요. 내 분석력이 어쨌든간 이번엔 시장이 이제 다행히 우리의 생각대로 아직까지는 한번 풀렸으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초창기니까 풀릴지 안 풀릴지 말씀드리지만 검증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방향으로 풀리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 안 풀렸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만약에 어젯밤에도 올라가고 오늘 밤에도 또 오늘도 상승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죠? 그런 생각들 해보면은 이게 위험 관리는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위험 관리는 해서 일단 살아남아 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살아남고 나서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손절을 했는데 안 올라갔다. 그럼 다시 진입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그죠? 요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고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 할 거고 마라톤 같이 길게 해 나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할 거면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약간 지속 가능한 투자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살아남고 싶으면은 살아남아야 또 아무튼 평생 그죠? 살아남아야 평생 투자를 할 수 있고, 살아남아야 이거 완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측면에서 어쨌든 위험 관리를 지금도 하는 게 맞긴 맞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위험 관리를 할 때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중에 지금은 눌림이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아직은 정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하방은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일단 그게 일단 좀 더 맞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서 역발상을 해보자라고 일단 제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하방 진입을 하고 물량을 추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위험 관리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손절했더니 또 빠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번에 투자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지 않냐. 우린 평생 투자해 나가기,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이 돈 버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네요.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좀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쏟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밤은 미국장 휴장이네요. 그죠? 오늘 밤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역시 오늘 밤도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있긴 있는데 매주 나오는 고용 지표긴 한데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이거 보면서 또 한번 검증하면 됩니다. 또 한번 이거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배드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 굿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갈 건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준 사람들은 이 올해에도 앞으로도 계속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들은 또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이야기까지는 조금 좀 아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어떤 위기의 싹이 조금 더 오르고, 이제서야 어젯밤에서야 이제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시장이 좀 전환된 의미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난 것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하긴 조금 애매한 시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위기의 초창기 정도, 위기의 싹이 텄다, 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 심각한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이게 어떤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딱 뭐 갑자기 뭐 여름이 됐다고 확 더워지고 뭐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떤 계절이 바뀌는 순간일 수 있고, 계절이 바뀌더라도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뀐 초창기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드렸고요. 뭐 세계 증시 흐름들 간단하게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본 뭐 보시면은 이 급등하더니 다시 뭐 되돌리고 있네요. 근데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이라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오늘까지 급락을 해서 딱 보면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 딱 보면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네.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근데 지지선 부근까지 일단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서 계속해서 급락할지 아니면 적당히 좀 쉬었다 갈지 일단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강력한 매도세는 분명히 등장한 게 맞습니다. 일본 증시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히 일단 중요한 그런 지지선들은 붕괴시킨 건 맞고 아래쪽으로 일단 잘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선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추격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일본 증시는 이게 보시다시피 오랜 박스권이라 여기서 뭐 제가 특별히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큰 차원에서 보니까 큰 삼각 수렴형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큰 삼각 수렴형. 이러다가 어딘가로 이제 방향이 터질 수 있겠죠. 아래로 크게 가거나 위로 크게 가거나 어디든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삼각 수렴형 좁은 구간 안에서도 좁은 구간 안에서도 좁은 구간 안에 몰려서 굉장히 지금 지지와 저항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상해 종합 보시다시피 오늘 뭐 강세를 보였네요. 이 중국 증시는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세계 증시의 청개구리 스타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하락을 하면은 중국은 오르고 있고, 뭐 그런 좀 손발이 안 맞는 때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같이 빠지는 거는 저는 일단 웬만한 위기 때가 아니면 잘 못 본 것 같고요. 두 개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웬만하면 일단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추세상으로는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차원에선 항상 이 미국하고 중국은 이게 좀 엇박자를 내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 증시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미국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증시에는 상당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증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어쩌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중국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박스권인데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물론 여기가 구체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는 아니고 여기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야지 이제 더 레벨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중국 증시는 요즘에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점들 등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원래 미국이 긴축한다 해갖고 미국 금리가 막 오르던 시점에 중국 금리는 막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때 모습이에요. 이게 22년, 21년 겨울부터 해갖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에 미국 금리 상승에 중국 증시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다시 이제 미국 금리가 하락하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 사실 이런 점들이 사실 그 환율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 이거 USD CNH죠. 그러니까 이 위안화 강세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이 보시면 위쪽으로 좀 잘 못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저항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아마 이런 점이 중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는 아직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뭐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해서 위안화 강세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도 일단은 뭐 만약에 금융위기나 어떤 큰 위기가 터지면은 안전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훨씬 내수 시장도 작고 어쨌든 한국은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최약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위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기 박스권 상단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내수 시장 튼튼하고 그래도 좀 믿을 구석이 있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그래도 아직 성장률이 안 돼도 뭐 GDP 5%를 찍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증시 오래간만에 좀 살펴봤고요. 독일 증시는 일단은 아래쪽으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못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전고점 저항이었는데 4거래일 동안 저항 테스트 했는데 못 넘어가서 요날 3월 31일 이 장대 양봉의 시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은 전환됐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 되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더 갈 수 있었는데 일단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쌍바닥을 만들어낸 거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아래쪽에 근데 사실 지지력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이 독일 증시가 독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지지력이 별로 없어요. 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항상 올라올 때 여기도 급등, 여기도 급등, 여기도 급등입니다. 전부 급등이라 사실 조금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아직 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여튼 하락 전환은 됐으니까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길 넘지 않는 한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반응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쭉 드렸고, 한국 증시 살펴보고 미국 증시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한국은 오늘 제가 아침에 리플을 이렇게 좀 달아놨거든요. 제가 이 리플을 달아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영상 녹화를 빨리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증시 개장 전에 영상을 올려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침 9시는 넘어서 그 뒤에 이제 그죠,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보고 영상을 올리는 게 그날 분위기를 좀 더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오늘은 좀 빨리 녹화하는 바람에 그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못 봤죠.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 증시는 계속 강할 수 있다, 추세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 증시 하락했지만 강할 수 있다라고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밑밥을 깐 거에 대한 어떤 AS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리플을 남겨놓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플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아침에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어제 시가가 얼마입니까? 선물 324인데 오늘 시가가 324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원웨이 하락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원웨이 하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반부터 이렇게 개파락이 커버리면은 이거는 강력한 매도세,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일단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상방이 제한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상방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은 잘하면 코스피의 분위기가 너무 물 말아먹지만 않으면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코스피 사람들이 돈 빠져나가니까 코스피 주식 싹 팔고 그 돈으로 코스닥으로 몰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 일단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원웨이 하락이 안 나타나면은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오늘 급등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예상외로 코스피가 훨씬 약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워낙 안 좋게 끌고 가는 바람에 뭐 코스닥이 랠리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쨌든 그 많이 코스피에 있는 돈들이 코스닥으로 몰려가서 코스닥은 양봉 마감을 한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코스피가 지 혼자 급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양봉으로 마감하고 0.2%밖에 안 빠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는 초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고, 달러가 약한 거고,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리플에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겁니다. 그죠? 코스피는 어제 딱 시가에 출발했는데 비교적 강한 매도세 등장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상방으로 제한됐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게 코스닥으로 돈이 쏠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근데 만약 코스피가
그 원웨이 하락이 나타나 버리면은 코스닥도 분명히 좀 악영향을 받긴 받아서 좀 서운할 수 있다. 이 정도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리플을 제가 그 영상 아래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냐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가야 될 때 못 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에 물론 오늘 한 번의 하락을 보고 막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오늘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단 말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보시면 3월 31일 날 시가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그 시가가 321.35인데요.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명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조금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확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레벨 다운 방향 전환으로 보겠습니다. 방향 전환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325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고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고점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넓게 봐서 크게 봤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작게 봐서 이렇게 해서 쌍고점 만들었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까지 좀 관점을 좀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관점 혹은 뭐 여기까지 관점을 좀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어딘가에서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전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요.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건 봐야 되는데 여기 321.35 이 자리 3월 31일 날에 중요한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킨 정도면은 여기를 고점이 나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레벨 다운 됐죠. 그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321.35 이런 자리를 돌파한착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뭐 정석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참 코스피는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하락 전환입니다. 그죠? 이거는 눌림시 매수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일단 방향 전환됐다라고 보고 또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여기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전 고점도 못 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다중고점형 만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전망이 조금 어두워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거는 충분히 베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지금 여기 고점을 만들었다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중고점형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근데 오늘 너무 하루 만에 좀 급격하게 빠진 감은 있으니 천천히 합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6포인트 빠졌으면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최근 변동성 생각하면 2% 정도 좀 안 되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긴 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그 325란 자리가 좀 무거운 저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주식 보유하신 분들 혹은 상방 보시는 분들은 다소 여기에 저항이 무겁구나 이거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슬슬 이제 상방 보시는 분들이 이 오늘부터는 좀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닥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위험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요 계속해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입니다. 이 어떤 상승 에너지가 누적이 된 게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소진시켜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상승 에너지를 잘 소진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하락하니까 이 보시면 양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림이다. 코스닥은 상방 베팅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수익 끌고 가시고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하셔야 되고 아직 하방으로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강한 모습들 보인다고요. 오늘도 에코프로 비에미니 뭐 이런 2차전지 친구들 오늘도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막 1% 2%씩 막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잘 받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코스닥 시장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돈이 빨려갖고 오늘 코스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시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솔직히 코스닥이 왜 뜨거운지는 명목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스닥도 어젯밤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좀씩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렇게 강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 않으나 근데 아무튼 약간 좀 슈팅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어떤 수급적인 원인에 의해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도망은 가야 됩니다.
다소 슈팅성 흐름인 것 같긴 같으나 분명히 일단 고점이 안 보이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하방은 위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맨날 드리던 이야기라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하고 뭐 그런 것들만 좀 보고 미국 증시로 넘어갈게요. 이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들이나 여기 보이는 요게 풋옵션이고 요게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얘네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 보시면 풋옵션도 급락을 했고 변동성도 급락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다소 단기낙폭 과대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지금 이제 평상시에 변동성에 비교를 하면은 좀 변동성이 터진 거라 좀 오늘 좀 급하게 빠진 거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과 이 변동성 지수들이 죽으면서 한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차분히 죽으면은 한이 좀 덜 쌓이는데 이게 이제 언더슈팅, 다소 슈팅성으로 죽으면서 한이 그득그득 쌓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여기서 꿈틀 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 수 있으나 한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렇게 지금 급속하게 V자로 막 랠리를 해버릴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원래 한 번씩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증시에서도 한 달 동안 짜불짜불 오르다가 한 2, 3일 만에 거의 한 2, 3일 만에 상승했던 거 전부 되돌리는 경험들 많이 보셨었죠. 지수 급락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풋옵션과 변동성 지수들이요. 이거 뭐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이거 지금 이런 모습 이렇게 죽어버렸으면은 대가를 요렇게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상 외로 풋대박도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꼭 이 상황에서 뭐 풋대박이 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워낙 한이 쌓였기 때문에 풋하고 변동성 지수가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오늘 하락 한 방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 코스닥은 여전히 굳건하다. 코스닥만 봐도 확실히 아직까지 근데 시장이 대폭락으로 가고 그럴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자, 오늘 보시면 환율은 다시 이제 중요한 저항들 돌파 안착하면서 레벨업, 자그마한 구간 안에서 저항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환율 달러 들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중요한 저항대를 거의 다 소화해 갑니다. 중요한 저항대가 보시면 한 1325원, 30원 대략적으로 여기 이 정도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죠. 여기 넘어가면 레벨업이고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여기 돌파 안착하면은 이제 아예 레벨업 돼가지고 급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급등의 영역입니다. 그죠? 지난번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 당장 그런 건 아니고 매물 소화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계속 홀딩 하시고 지금은 저항 부근이니까 달러를 추가로 매집할 때는 아니죠. 그죠? 그냥 지금은 그 기존 보유자분들이 홀딩하는 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원달러 환율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한국에 대한 그런 각종 우려들이 일부 녹아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분명히 다르다. 그죠? 한국은 중국이 아니니까 경제적으로는 한국은 굉장히 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중국 위안화와는 다르다. 위안화는 대략적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 정도 와 있는 거죠. 1270원대 환율이 와 있는 거죠. 지금 위안화를 굳이 위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위안화는 여기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국 증시 다 봤고 이제 미국 증시 조금만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일단은 아래쪽에 지지력들 있죠. 4100이라는 자리 S&P가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붕괴되려면 4100이 붕괴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위쪽으로는 저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아래쪽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할 만한 카드가 좀 많이 생기긴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지난 2거래일 동안 음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만의 입맛에 맞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S&P는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인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가 이번에 만든 이 4150 부근이라는 이 고점이 이게 완전한
지금 그 4100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4150이 고점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4100이 붕괴가 돼야 4150이 의미 있는 고점이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직은 인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S&P나 나스닥은 더 올라가는 게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는 건 일단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뭐 눌림시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반등시 매도를 하시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과 생각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아무튼 경기 침체 우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시 매수 좀 부담스럽긴 하죠. 또 그리고 은행주 불안들 계속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IT 빅테크 또 그렇다고 지금 주식이 쌉니까? 사실상 IT 빅테크가 이거 다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S&P도 지금 이제 IT 빅테크가 최근에 이 은행주 대신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IT 빅테크의 비중이 S&P 지수에서도 거의 2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IT 빅테크가 좀 싸지는 않단 말이죠. 주가가 애플도 거의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는 있다. 4100이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간다. 지금은 일단 뭐 크게 보면 4150까지 상방 열린 거고, 아래쪽으로 보면 4100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안에서 싸우겠죠. 어떻게 싸우나 이제 손톱 물어 뜯으면서 우린 불안불안하게 잘 지켜보면 되는 거고, 나스닥도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이게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구간이에요. 일단 아래쪽으로는 사실 12850까지 지지선이 있는데, 이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는 좀 열려 있는 거고, 위쪽으로는 어딘가 지금 저항을 확인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본인만의 기준 세워가지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뭐 일단 뭐 하락은, 사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이거 아직까지 눌림이에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상승 중 눌림이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그런 관점이자 그런 대응이죠. 눌림시 매수. 근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있다고요. 그죠? 아래쪽으로 간다면 목표치는 12850까지 열려 있는 거고, 위쪽으로 간다면 위쪽에 일단 어딘가 또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그런 저항을 찾아가시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들 살펴봤고, 뭐 빅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가 살아남는가 죽는가 이런 점들 계속 잘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냥 패스하고,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얘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 만들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거고요. 뭐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시면 될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추세적으로 전환이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두 번 확인을 했으니 아래쪽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까지만 좀 볼게요. 국제유가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슬슬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음봉의 의미가 뭡니까? 어딘가 저항을 의식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일 수 있는데, 일단 저항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솔직히 여기서 아래쪽으로 바로 냅다 베팅하기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려면 제 생각엔 여기 그 79.5 뭐 이 정도는 붕괴가 돼야 그러니까 최소한 5일선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좀 붕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그러니까 한 79.5에서 한 뭐 82달러 정도 사이에서 일단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이 감산의 영향으로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좀 다소 중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중요하죠. 여기서 국제유가가 위로 크게 레벨업이 돼도 문제.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다 더해서 인플레 우려까지 같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 아래로 가버리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좀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아직은 국제유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방향성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걸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